안녕하세요, 홍도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합격을 위한 수시 전략, 오늘부터는 두 번째 그룹입니다. 가천대, 단국대, 죽전 캠퍼스,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6개 대학입니다. 본 방송으로 2023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및 합격자 성적 추이를 확인하면 2023 수시 학생부 전형 수시 합격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IT, 전자전기, 컴퓨터 전공 계열입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정보보호,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등 모집 단위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2차적으로 가천대, 단국대, 죽전,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6개 대학입니다. 앞서 방송된 그 대학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밑에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23개 대학을 모두 방송해 드릴 것입니다. 화면에 어떤 모집 단위 기준으로 방송해 드리니까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을 잘 활용해서 2013 수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2023 수시 모집의 어떤 입시의 특징과 함께 지난 3개년의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다루는 그러한 자료들은요, 학생부 전형 중에서도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임을 확인하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어떤 전형 방법, 2023 수시 모집의 전형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에서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하고요.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지역균형 선발로, 명지대도 학교장 추천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모집합니다. 아주대는 고교 추천 전형, 인하대는 지역균형 전형, 한양대, 에리카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가천대에서는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교과 100을 채택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 선발로서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6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 가서 교과와 면접 50대 50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식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교과 반영 방식에서는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우수한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4개 학기의 비율을 40%, 30%, 20%, 1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수, 영, 과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을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균형도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교과 성적에서의 비중이 면접 50%와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지만 지역 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즉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겁니다.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이 선택한 그 수능에서 수학에서의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할 경우에 1등급을 상향 적용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국대 죽전입니다. 단국대 죽전은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지만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20%, 수학에서 30%, 영어에서 30%, 과학과 한국사를 포함해서 20%입니다. 한국사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서는 한국사가 함께 반영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만 반영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100으로,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교과가 70%, 면접이 30%가 반영된 방식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면접과 학교장 추천 모두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없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는데 상위 4과목, 교과별로 해서 상위 4과목의 석차 등급만 반영하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학교장 추천과 교과 면접 둘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 교과 100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두고 있지 않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를 모두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탐구 영역에서 과탐 선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는 지역균형에서 교과 100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어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학과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즉 탐구형에서만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고요. 2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미적분과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교과 100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과별 과중치는 없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한국사까지 포함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미적분과 기하,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대학별로 지난 3개년간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에서는 학생부 우수화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2019에서 2020 학년도에는요, 2023학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에서는요,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했다는 점이죠. 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적에 대한 어떤 하락,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집 인원상에서 보면 지역 균형은 대폭적으로 이제 확대된 그러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화 전형도 2019학년도에 52명, 2020학년도에 45명, 2021학년도에 63명을 모집하던 것을 2023학년도에 79명을 모집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스마트 보안 전공과 차세대 반도체 전공이 2022학년도에 동일한 인원수의 모집 결과를 반영해서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이와 다르게 지역 균형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34명, 2020학년도에 38명, 2021학년도에 43명에서 2023학년도에는 72명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스마트 보안 전공과 차세대 반도체 전공의 작년도에 동일한 인원을 모집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평균 성적에서 보시면 지역균형은 2021학년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학생부 우수전형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전형에서 인공지능은 2020학년도에 3.1등급에서 2021학년도에 2.6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모집 단위들은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공학과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2.4등급에서 2021학년도에는 3.0등급으로 대폭 하락했고, 소프트웨어 전공은 2019학년도에 2.1등급에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2.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컴퓨터공학도 2019학년도에 2.4등급에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2.6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자공학 역시 2019학년도 2.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4등급, 2021학년도에 2.6등급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에서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성적이, 평균 성적이 지역균형의 평균 성적보다는 좀 높다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학생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공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어떤 부담감, 특히 면접에서 성적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면접을 반영했던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면접이 40%였던 것이 이번 2023학년도에는 50%까지 확대된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합 부분에서는요,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좀 더 높게 그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요,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에 2배수 내외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는 3, 4배수 내외로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상위권의 어떤 하향 지원, 그러한 경향에 대한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는 지원자의 50% 가까이 합격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역균형에서도 2021학년도, 물론 2021학년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지만 지원자의 약 50% 정도, 절반 가까이 합격했다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국대 죽전 캠퍼스입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의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94명에서 2020학년도에 78명, 2021학년도에 51명, 그리고 2023학년도에 51명입니다. 2019학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축소한 모집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모집 인원이 축소된 만큼 성적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성적에 대한 영향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성적에서 보시면 전자전기 공학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학년도에 2.3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47등급, 2021학년도에 2.49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31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44등급, 다시 2021학년도에 2.31등급으로 다운업 했다는 점. 컴퓨터공학과는 2019학년도에 2.44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6등급에서 2021학년도에 다시 2.44등급으로 다운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추합 부분에서 보시면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지원자 중에 약 한 45.7%가량이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에는 지원자 중에 절반이 넘는 50.6%가 합격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는 지원자 중에 약 46.9%, 2021학년도에도 지원자 중에 46.2%가 합격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추합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학교전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게 되죠. 먼저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에서부터 2021학년도까지 교과 면접 전형이 모집 인원 수가 더 많았었습니다. 월등히 많았었죠. 그러나 올해 2023학년도에는 학교전 추천 전형이 57명으로 교과 면접 전형은 55명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더 많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과 면접 전형에서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20명을 모집했었는데요. 올해는 절반으로 모집 인원이 낮아졌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성적상에서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면접에서의 어떤 교과 성적을 뒤집는 그러한 결과의 영향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교과 면접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접에 대한 나름의 어떤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이러한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상위권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지원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 모두 2019년도 대비해서 성적이 상승했다는 거, 그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성적에서 보시면요,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에서는 2019학년도에 2.61에서 2020학년도에 2.22, 2021학년도에 1.85 등급으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통신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5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등급, 2021학년도에 2.24 등급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집 단위에서는요, 그 성적의 업다운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과 면접 모집 단위에서의 성적을 보시면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3.2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3.04등급, 2021학년도에 2.7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또한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3.4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95, 2021학년도에 2.44등급으로 급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기타의 어떤 모집 단위들은 그 다운업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합 부분에서 보시면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합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추합이 높았던 것은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인데요. 2021학년도에 4명 모집에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2명이 합격했는데요. 한 45.5%, 지원자 중에 45.5%가 합격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추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의 모집 인원에서 보면요, 2019학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 59명, 2020학년도에 55명, 2021학년도에 48명, 2023학년도 올해는 43명으로 소폭 축소되고 있고요. 특히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에 39명에서 2020, 35, 2021, 30, 2023, 27명으로 지속적인 그 모집 인원의 축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에서도 보시면 소폭의 어떤 업다운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52에서 2020학년도에는 1.74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2021학년도에는 6.2등급으로 평균 성적이 높아졌고요.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1.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56등급, 다시 2021학년도에는 1.69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이버 보안학과도 2019학년도에 1.7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6등급으로 상승했다가 2021학년도에는 1.81등급으로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합에서는요, 2019학년도 자료는 없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추합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2020학년도에 추합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35명 모집에 4.09대 1의 경쟁률에서 9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원자들 중에서 무려 88.7%가 합격을 했다는 거죠. 2021학년도에는
지원자들 중에서 약 51.1%가 합격한 것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추합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2020학년도에 15명 모집에 40명이 추합을 해서 전체 지원자 중에 82%가 합격을 한 겁니다. 2021학년도에도 13명 모집에 34명이 추합을 해서 전체 지원자 중에 69.1%가 합격하는 상당히 높은 추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사이버와는 약간 추합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020학년도에 5명 모집에 12명이 추합을 해서 약 46%, 2021학년도에 5명 모집에 9명이 합격해서 지원자 중에서 약 43.3%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의 어떤 모집 인원들을 보시면요. 인공지능학과가 2022학년도에는 8명 모집했는데요. 올해 2023학년도에는 4명을 모집을 해서 줄어들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작년에는 6명 모집에 올해는 5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가 작년에는 5명 모집에 올해도 5명으로 동일한 숫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컴퓨터 공학과는 작년도에 18명 모집해서 올해는 20명 모집으로 2명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모집 인원은 유사하게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와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모집 단위, 즉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의 모집 단위들의 모집 인원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거죠.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8명, 2020 23명, 2021학년도 21명에 의해서 올해는 11명 모집으로 줄어들었고요. 전자공학과도 2019학년도는 18명, 2020학년도 21명, 2021학년도 19명 모집해서 올해 1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정보통신공학과도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30명 모집해서 올해는 14명으로 상당수 줄어들었다는 점, 바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의 어떤 축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 이제 성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적 부분에서 보시면 어떤 소폭의 하락세, 2019학년도에 비해서 어떤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9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98, 2021학년도에 2.12등급이고요.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75, 2020학년도에 2.07, 2021학년도에 1.89등급으로,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과는 2019학년도에 2.32, 2020에 2.33등급, 2021학년도에 2.39등급으로 전체적으로 2019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소폭적으로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합에서는요, 인하대학교의 추합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절반 이하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합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모집 인원은요, 2019학년도에 51명, 2020학년도에 61명, 2021학년도에 76명에 의해서 올해는 7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의 어떤 증가에 따라서 평균 성적도 좀 하락한 그러한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09등급에서 2020학년도는 2.2등급으로,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2.3등급으로 모집 인원의 어떤 확대와 함께 그 성적의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학부도 2019학년도에 2.04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06등급, 2021학년도에는 20명 모집으로 2.98등급까지 평균이 내려갔습니다. ICT 융합학부는요, 2019학년도에 2.07에서 2020학년도에 2.27, 2021학년도에 약간 그 상승해서 2.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추합에서는요, 전반적으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가 높았습니다.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39명 모집에 74명이 추합을 해서요, 지원자 중에 약 53.7%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36명 모집에 61명이 합격을 해서 62.9%, 지원자 중에 62.9%가 합격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도 2020학년도에 16명 모집에 26명이 합격을 해서 50.5%의 어떤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2021학년도에도 20명 모집에 27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6.6%가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ICT 융합 학부도 2020학년도에 6명 모집에 9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 중에 53.2%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도 12명 모집에 11명이 합격을 해서 46%가량이 합격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수준이 합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공지능학과도 8명 모집에 8명이 합격을 해서 전체 45.7%의 어떤 합격률을 보여주는 등 전체적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의 그 추합률은 상당히 높은 그런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시 지원 계획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고요. 향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지원 전략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이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그 학생부와 수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래야 2023학년도 수시학생부 전형에서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을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2023학년도 수시 전형에서의 어떤 특징, 그리고 2019학년도에서 2021학년도까지 합격자들의 어떤 결과, 바로 평균 성적에서의 어떤 특징들,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했고요. 앞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쭉 정리해 보면요, 대체 모두 다 이제 학생부 교과 100을 채택을 하고 있죠. 이제 학생부 교과 100이다. 특히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과 한국사까지 포함이 되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주대학교는 국수 영사과, 그 다음에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국수 영과 중에서 한국사가 포함된다는 거, 가천대 명지대 인하대는 국수 영과 교과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달리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이 있었죠. 가천대 지역균형과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이러한 면접 전형에서는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 학생부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면접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과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밑에 그래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성적들은요, 2021학년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천대 지역균형의 인공지능 전형이 3.8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었고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가 1.62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균 성적을 보였다는 점, 그 대부분의 어떤 모집 단위들이 바로 3등급 전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앞선 방송에서 살펴봤던 국민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의 어떤 교과 평균 성적과 유사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2.5등급에서 2.7등급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소신 지원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면접에서 어떤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지대 교과 면접이나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과 성적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나의 성적이 현재 한 3.4등급, 즉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명지대나 아주대 이러한 쪽의 어떤 지원은 좀 어려운 점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3학년 1학기 때 전체적인 성적을 한 등급 올려서 내가 한번 이 대학들을 목표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즉 1학년과 2학년 때 이미 교과 성적이 결정난다는 거죠. 따라서 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은요, 바로 1학년과 2학년 때 교과 성적은 결정나기 때문에 3학년 때 가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1학년, 2학년 때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물론 3학년 1학기 때 가서 성적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서의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죠. 최소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 즉 IT, 컴퓨터, 전자, 전기 전공 계열에서는요, 특히 물리나 또는 수학과 같은 이러한 과목에 대한 어떤 성적에서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른 활동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성적을 올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과도하게 내가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2.5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수 단위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즉 이수 단위는 1학년과 2학년 때까지 80단위 정도의 이수 단위가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고 3학년 1학기 때는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약 12단위에서 15단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수 단위가 3단위짜리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적의 상승은 0.03등급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12단위와 15단위를 모두 성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0.12등급에서 0.15등급밖에는 성적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성적의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교과 성적에서의 어떤 유지 또는 약간의 상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의 지원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방향과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반적인 어떤 성적 상승 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과목에서 어떤 성적 상승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유리하게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전략,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죠. 두 개 합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등급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탐구에서 과탐으로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학교는요, 인하대 당구대 출중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었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숭실대학교와 서울과기대, 세종대도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아니고 탐구 영역에서만 선택 과목 과탐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들은요, 인하대 인공지능 모집 단위와 아주대학교가 채택이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바로 국민대학교가 이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또한 수학이나 탐구에서 어떠한 선택 과목도 지정하지 않는 대학은 가천대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보았던 성신여대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학들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지만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이나 명지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6등급에서 7등급의 이제 대부분 모집 단위가 있고 5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은 인하대, 숭실대, 아주대 이렇게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어떤 수능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성취할 수 있는 수능에서의 그 전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대부분 대학들은 3등급 2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인하대, 숭실대, 아주대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한 1개는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했을 때 내가 과연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원점수를
내가 전략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지 바로 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2021학년도의 어떤 수능에 대한 원점수 커트라인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2학년도는 수능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022학년도는 추후 수시 모집 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국어 영역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에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 2등급이 78점, 3등급이 70점이었던 것이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1점,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점이었습니다. 따라서 2019학년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2021학년도가 2020학년도보다는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어에서 자신이 있어서 내가 국어에서 어떤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성취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85점 이상 원점수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75점 이상은 목표로 해야 수능 최저 등급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수학에서는 IT 전공 계열이 뭐 자연 계열 위주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수학 가형으로 우리가 원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8점, 3등급이 81점이었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80점,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4점,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1등급에서의 어떤 커트라인은 변함이 없죠. 2등급과 3등급에서의 어떤 영향이 좀 높은데요.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그만큼 2등급과 3등급에서의 어떤 난이도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수학에서 내가 만약에 2등급을 내가 성취를 하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을 맞춰보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85점 이상을 성취를 해야 원점수 85점 이상입니다. 3등급이라고 한다면 원점수 80점 이상은 성취를 해야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어나 수학은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 등급에 대한 원점수가 달라지죠. 원점수 커트라인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비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성취하는 비율은 다를 수가 있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에 대한 원점수 커트라인이 변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영어에서 원점수가 내가 안정적으로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영역이 될 텐데요. 2019학년도에 영어의 1등급은 응시자 중에 5.3%가 성취를 했고요. 2등급은 14.34%, 3등급은 18.51%입니다. 1등급을 제외하고 2등급과 3등급이 상당히 높은 성취율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를 성취를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응시자 중에 1등급이 12.66%나 2등급은 16.48%, 3등급은 19.74%나 성취를 했습니다. 영어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영어에서 1등급을 성취를 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뭐 물론 이제 자연 계열의 어떤 모집 다니다 보니까 과학 탐구 쪽에서의 나름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과학 탐구에서 성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과학 탐구를 포함해서 국어나 수학에서 내가 4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하대나 숭실대, 아주대와 같은 이러한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달성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낮은, 내가 평균 성적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어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합격자들의 이러한 성적의 평균에 비추어서 물론 이제 최저의, 즉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러한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단위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평균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모집 단위에서는 사실상 평균보다도 1.5등급 이하나 내려갈 수가 있다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등급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과감하게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모집 전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성취 가능한 어떤 교과 성적 우선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등급에서 성취 가능한 대학과 모집 단위를 선택해서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모집 전공 계열에 대해서도요, 지속적으로 방송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